한국어 능력시험 2 실전 모의고사 9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왜 이렇게 바빠요? 점심은 먹었어요? 아직요. 혹시 지금 밖에 나가는 거면 저 빵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조금 쉬면서 해요. 2번. 아까 계속 전화하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휴가 날짜가 갑자기 바뀌어서 비행기 표를 다시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휴가 날짜를 바꿔드릴까요? 3번. 종이책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서점에서의 판매량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서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의 종이책 판매량이 가장 적고 판매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전자책의 판매량도 점점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외국인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5번. 회사에서 다 같이 봉사활동을 나오니까 좋네요. 봉사활동은 좋지만 저는 주말에는 쉬고 싶어요. 정말 피곤해요. 6번. 재미있게 들을 만한 수업이 없을까? 이 수업 같이 들어볼래? 방학 때는 다 같이 스키를 타러 간대. 7번. 낮에는 더웠는데 밤이 되니까 춥네요. 네, 요즘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큰 편이에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8번. 요즘 제가 가는 식당 음식들이 너무 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들이 모두 싱겁게 느껴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우리 강아지가 아프고 나서 털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 샴푸를 바꿔보는 건 어때? 내가 가입한 인터넷 애견 카페에 샴푸를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글이 있었어. 바꿔봤는데 소용이 없어. 그래서 동물병원에 다녀오려고. 그래, 그게 좋겠다. 병원에 갔다 와서 나에게 전화해. 10번. 우리 회사에서 무료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서요. 같이 신청할래요? 저는 지난달에 들었어요. 대신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일주일 전까지는 취소도 할 수 있어요. 빨리 다음 달 수업을 신청해야겠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먼저 인사팀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야 해요. 11번. 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문자로 왔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요. 그래요? 가장 빠른 방법은 뭔가요?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할인 쿠폰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하면 돼요. 12번. 우리 학교 학생 식당은 가격은 저렴한데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 요즘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학생 식당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대. 그래?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학교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것보다 낫겠어. 그리고 무료 식권 이벤트에도 참가해봐.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다면서? 대신 공동 구매자가 많을수록 싸지니까 공동 구매자들이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해. 그래서 우리 같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번에 나도 전공책을 공동 구매했어. 14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알뜰 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알뜰 시장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 선착순 10명에게만 수박을 절반 가격에 드리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아파트 주민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15번. 지난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뮤지컬 공연 소식입니다. 이 뮤지컬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고 그 시대의 의상과 소품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이야기이지만 미국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뮤지컬 음악 때문입니다. 외국인 음악 감독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한국 전통 음악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6번) 박사님, 앞으로 인간 복제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어도 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 복제가 가능하게 되면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분명 더 나쁘게 이용될 수도 있어요. 인간 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 복제에 대해 좋게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점심을 빨리 먹어야 해요. 그럼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을까요?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밥을 먹는 건 어때요? 아침도 간단하게 먹는데 하루 중에 점심을 제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8번) 많이 걸었더니 조금 피곤하죠? 네, 좀 쉬고 싶은데 아직 일정이 남았나요? 이제 남산에서 야경을 봐야 해요. 여행을 왔으면 좀 피곤하더라도 그 도시의 야경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19번) 제 동생이 외국인과 연애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멋지네요. 요즘엔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작은 오해로 싸움이 날 수 있고 음식도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20번)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한옥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한옥 호텔을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외국에 관광을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주거 문화를 체험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주거 문화도 체험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께서 처음에는 온돌 문화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지만 따뜻한 바닥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몸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주거 체험을 해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여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지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한류 스타들의 얼굴이 새겨진 물건이 정말 많기도 하고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한류 관광 상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한류 스타와 관련된 물건을 사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런지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한류 스타들의 얼굴이 새겨진 물건이 정말 많기도 하고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한류 관광 상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한류 스타와 관련된 물건을 사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21번. 이십이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좀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언제 사용하시려고요? 지금은 휴가철이 아니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주에 3일 정도 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될까요? 우선 여기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하시고 부장님께 확인받아서 다시 오셔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좀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언제 사용하시려고요? 지금은 휴가철이 아니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주에 3일 정도 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될까요? 우선 여기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하시고 부장님께 확인받아서 다시 오셔야 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께서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노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목적인 봉사입니다. 노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독거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없는 노인분들께서 주말이나 명절에 더욱 외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노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목적인 봉사입니다. 노인분들께서도 봉사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세일 기간이 달라서 세일 정보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제 화장품을 안 산 거였어? 응, 한 달에 한 번 50% 세일을 하는데 그 기간을 놓치면 제값을 주고 사야 하거든. 그런데 왠지 손해를 보는 기분이야. 그래도 50% 세일 행사는 일종의 고객을 위한 이벤트나 다름없는 거니까 좋지 않아? 고객을 위한 세일 행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리하고 신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일 수도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화장품 가게마다 세일 기간이 달라서 세일 정보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제 화장품을 안 산 거였어? 응, 한 달에 한 번 50% 세일을 하는데 그 기간을 놓치면 제값을 주고 사야 하거든. 그런데 왠지 손해를 보는 기분이야. 그래도 50% 세일 행사는 일종의 고객을 위한 이벤트나 다름없는 거니까 좋지 않아?
고객을 위한 세일 행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리하고 신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일 수도 있어.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획으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나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추세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거식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과학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체인 동물을 가지고 실험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 실험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동물 실험이 없다면 병으로 죽는 인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최소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너무나 잔인하게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다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윤리 의식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그동안 과학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생명체인 동물을 가지고 실험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 실험 없이는 인류의 발전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동물 실험이 없다면 병으로 죽는 인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최소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너무나 잔인하게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동물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다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윤리 의식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돈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제품의 구매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향수나 디저트와 같은 제품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경향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황기에 오히려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돈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의미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명품 가방 같은 비싼 제품의 구매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향수나 디저트와 같은 제품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경향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저희 경주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김성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주 미술관이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과 이곳이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주 현대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다른 미술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시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미술관의 미술품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미술관은 모두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이 전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1층에 있고 가장 최근의 작품은 맨 위층에 있습니다. 그럼 1층 후문 근처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술관 기획전부터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경주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김성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주 미술관이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과 이곳이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주 현대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다른 미술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시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미술관의 미술품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미술관은 모두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이 전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1층에 있고 가장 최근의 작품은 맨 위층에 있습니다. 그럼 1층 후문 근처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술관 기획전부터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35번. 삼십육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책 읽기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책 읽기 방법을 제시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적극적 읽기를 권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량과 상관없이 독서 능력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체계적인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적극적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대상은 같으나 관점과 내용이 다른 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적극적 읽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적극적 읽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책 읽기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책 읽기 방법을 제시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적극적 읽기를 권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량과 상관없이 독서 능력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체계적인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적극적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글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대상은 같으나 관점과 내용이 다른 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 능력이 부족하면 적극적 읽기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적극적 읽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열린 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계에 열린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실한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 밖에서 사물과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물관과 과학관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과학관을 단순히 숙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열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열린 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계에 열린 교육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실한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 밖에서 사물과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장 체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물관과 과학관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과학관을 단순히 숙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열린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번. 사십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시나요? 또 잠은 얼마나 자는 편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너무 늦게 자면 잠을 잘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수면 장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보건대학원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잠을 덜 잔다는 것에 주목하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8살까지 어린이 1,80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텔레비전을 1시간씩 볼 때마다 수면 장애를 겪는 시간이 7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이, 특히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이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시나요? 또 잠은 얼마나 자는 편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너무 늦게 자면 잠을 잘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수면 장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보건대학원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잠을 덜 잔다는 것에 주목하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8살까지 어린이 1,80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텔레비전을 1시간씩 볼 때마다 수면 장애를 겪는 시간이 7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이, 특히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이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 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서울숲에서 열린 생태 탐사 행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생물의 다양성을 탐사합니다. 전문가부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탐사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개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며 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은 주로 각 분야별 생물종에 대한 특징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인은 생물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물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을 채취하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유명해진 것은
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에게 대도시에서 사는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생물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이제는 로봇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 회사가 공동 개발한 로페즈라는 위험작업 전문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정찰과 폭발물 탐색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속 12km의 속도로 험한 길을 달리면서 주변에 폭발물이나 지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심해 무인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 떨어진 수소폭탄을 찾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찍는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면 과연 아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이제는 로봇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일하는 로봇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 회사가 공동 개발한 로페즈라는 위험작업 전문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야간 정찰과 폭발물 탐색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시속 12km의 속도로 험한 길을 달리면서 주변에 폭발물이나 지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로봇입니다. 또한 심해 무인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 떨어진 수소폭탄을 찾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찍는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애써 오신 한준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상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부터 장애인 특별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면서도 기술적으로 기능이 뛰어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극복하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애써 오신 한준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상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번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부터 장애인 특별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면서도 기술적으로 기능이 뛰어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용의주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문화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며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점을 노릴 때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다면 저질 대중문화 상품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중문화는 생산자들의 건전한 양심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용의주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문화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며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점을 노릴 때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다면 저질 대중문화 상품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중문화는 생산자들의 건전한 양심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9번. (50번)